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깜짝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사님 여기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 한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게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이게 기내라고 하더라도 기자단 앞에 선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인데 뭐 문화예술 일정도 있고 기자단에게 기내에서 인사를 또 했다.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의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지난번에 그 사과 발표문을 읽을 때 그때도 기자들 앞에 섰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뭐 사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기자들과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한 말씀 하라고 했는데 뭐 별도로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 뭐 예. 패션이나 뭐 음식 같은 거 빼고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걸 뭐 자꾸 최소화해라 뭐 이런 주문들이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인의 역할을 특히 저는 그 해외에 나갔을 때는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과거에 김건희 대표 시절, 여사가 아닌 대표 시절에 전시기획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스페인 마드리드 관련 왕립 유리공장이라든지 소피아 국립미술관 오찬 그 여러 여행객들도 자주 가는 스페인의 명소들이 이 나토 정상들 배우자들의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돼 있다. 문화예술 접점에서는 뭐 대통령실도 여러 좀 기대와 같이 교류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코바나 콘텐츠를 직접 운영을 했었고 다양한 전시를 또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국의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관련한 행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항상 사회적 약자라든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현지에 가서 장애인 지원 단체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개발한 점자 시계를 준다던가 또는 스페인에 있는 세종학당을 가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또 설명하기도 했었고 예. 또 식물관에 가서는 DMZ가 식물의 보고이고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라고 하면서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호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굉장히 주목을 갖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이루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비교하는 기사들도 오늘 많이 쏟아졌고 왜냐하면 지금 저 장면이 아마 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 당시에는 이제 여당 대표, 뭐 비서실장 모두 다 동행을 했던 모습도 있는데요. 이 화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팔짱을 꼈고 손을 잡았다 이걸로 뭐 절대 비교, 단순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첫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용한 내조를 선언했던 윤 대통령 부부와 김정숙 여사의 내조, 외조는 좀 다를 거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상 비평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조금 동등한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했죠. 같이 뭐 손을 흔든다는 뭐 다든지 예전에 이제 대통령 부인들이 보면 좀 한 발짝 뒤에서 이제 고개만 숙이고 이런 행보를 보였다면 김정숙 여사는 이제 함께했고 또 라오스 같은 데 가서는 사실상 그 앞장서기도 했었고 뭐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이제 윤 대통령 뒤에서 이제 걷는 모습이라든지 또 아까 이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 뒤에 숨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첫 순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행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 그 배우자들 간에도 묘한 경쟁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예술 관련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예술적으로 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많이 이제 이번에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이제 사실 전시 기획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자신만의 어떤 특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순방 3박 5일의 일정에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인데요. 관련 소식 아마 내일도 여러 가지 쏟아질 텐데 저희가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하나의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이 발표한 듯한데요. 심의에 따르면 최근에 건강 우려, 여러 통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건강을 우려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최병무 의원님, 네. 최근에 윤 대통령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네. 일단은 대선 후보 시절과는 조금 다르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형 집행정지 결정이 됐다, 일시석방. 앞으로 사면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게 이제 형 집행정지라는 게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의 그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개월일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부터 3개월이면 그 3개월이 끝날 즈음에 8.15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 사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형 집행정지 3개월 일시석방, 이거는 결국 저게 그 8.15 때 뭐 특사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설 예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 저 집행정지 석방이 결국은 사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만약에 특사를 한다면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특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현재 근데 아직까지 뭐 준비하거나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저 3개월이라는 걸 봐가면서 혹시 그걸 염두에 둔 조치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면 수순일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사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회에서 이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니까 심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을 판단한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얘기했잖아요. 예. 자주 하고 계시고 그게 국가의 기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심의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세 정도, 나이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아프시고 형 집행정지 신청한 분들은 예. 심의위에서 똑같이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옳지 않다. 예. 그리고 사면 부분은 별도로 대통령이 생각할 부분이죠. 이 형 심의에서 판단한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